닥터 베리타스, 벌거벗은 진실입니다. 벌거벗은 빨간 머리의 여인이 동그란 진실의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에 클림트가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의 예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수만 기쁘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클림트는 이 그림 하나로 관습적인 제도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귀스타프 클림트가 1900년에 완성한 비엔나 대학교 대강당의 천장화에 외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상상력과 감각이 동원되는 클림트의 상징주의적 표현, 여성의 몸, 노골적인 에로티시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보기에 불편한 음란물에 가까웠습니다. 1902년 클림트가 기획한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가 열리지요. 이 전시회 테마는 베토벤이었습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에게 헌정되는 전시회였어요. 비엔나 분리파의 올브리히가 설계한 전시관에서 동료 예술가 요제프 호프만이 전시장 내부를 장식합니다. 클림트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건축과 인테리어, 미술과 공예, 그리고 음악까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작품을 제시합니다. 훗날 독일에서 등장하는 바우하우스를 떠올리게 하지요. 기존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진보적입니다. 전시 개막일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말러가 직접 지휘합니다. 클림트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모티브로 해서 전시장 공간의 벽화 베토벤 프리즈를 전시합니다. 클림트의 걸작이 탄생합니다.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는 고대 그리스, 비잔틴, 중세 스타일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어요. 클림트 특유의 금빛이 어우러집니다. 그림은 클림트가 꿈꾸는 유토피아였습니다. 베토벤 프리즈는 예술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상징주의 미술의 절정입니다. 벌거벗은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악마들의 공포스러운 공간을 지나가고 마침내 합창으로 어우러진 여인들, 두 남녀가 뜨겁게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림트가 표현하는 인간의 육체는 바로 클림트의 언어이며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보는 사람들은 클림트의 작품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클림트는 나체와 에로티시즘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요. 벌거벗은 육체로 보여주는 혼돈과 향락의 모습을 관람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비엔나 분리파의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클림트는 대중들의 취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비엔나 분리파 내부에서도 클림트의 위치는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클림트는 어떤 것에도 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사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어울리기 어려운 타입이었어요. 너무도 개성이 뚜렷한 예술가 클림트. 클림트는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에 몰두하기 시작하지요. 클림트는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구축하면서 클림트의 황금빛이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이른바 클림트의 황금 시기,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빛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나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지요. 왕은 딸이 낳은 아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었어요. 딸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지켜본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해서 다나에에게 접근하지요. 다나에는 임신을 하고 페르세우스를 낳게 됩니다. 클림트의 황금빛은 다나에의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황금빛 비로 표현이 됩니다.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의 포즈와 표정, 에로틱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클림트는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6세기 비잔틴 양식의 건축 산 비탈레 성당에서 일생일대의 큰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중세의 화려한 모자이크와 비잔틴의 장식적인 패턴을 접하게 되지요. 신의 공간,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황금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림트는 작품에 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클림트만의 독창적인 양식이 탄생합니다. 클림트의 황금 시기. 클림트는 작품을 통해서 현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신비로운 관능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1900년을 시작으로 클림트는 1년에 한 작품 대형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그림에는 전형적인 아르누보의 평면성이 강조되고 장식 요소가 포함되면서 황금색 금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테마는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은 솔직하지요.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 클림트의 해석과 변형은 파무 파탈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클림트의 파무 파탈, 화려하고 감각적인 조형과 함께 에로틱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림트의 작품들,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클림트가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신비로운 알레고리는 매혹적입니다. 성과 사랑, 그리고 삶과 죽음, 클림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클림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을 만났어요. 화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모델들과의 연문이 화제가 되고는 했습니다. 후에 클림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14명의 여인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합니다. 클림트,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었던 것인가요?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의 모델이 에밀리 플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에밀리 플렉이 아마도 클림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일 것입니다. 1890년 클림트는 에밀리 플래게를 처음 만나지요. 플래게는 클림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에밀리 플래게는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초상화를 위해서 클림트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부유한 비엔나의 부르주아 계층이나 귀족 여인들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초상화 모델에게 에밀리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히고는 했어요. 자연스럽게 에밀리의 의상과 스튜디오는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림의 주인공 헬레네,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크의 딸입니다. 초기에 같이 작업을 했던 동생 에른스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후에 클림트가 헬레네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되지요. 헬레네는 자연스럽게 에밀리 플래게와도 가까워지게 됐어요. 클림트와 플래게와 헬레네, 묘하게도 단란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클림트는 여름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트호수로 갑니다. 클림트는 법적으로 미혼이지요. 머리 아픈 비엔나에서 벗어나서 풍경화를 그리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클림트의 풍경화에는 초상화들과는 달리 장식성이 사라집니다. 밝고 화사한 자연의 컬러, 충만한 감성의 표현, 클림트의 풍경화는 아름답습니다. 클림트 특유의 잔잔한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키스, 클림트를 대표하는 작품이지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온 인류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키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랑의 장면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그림 속 여성은 수동적입니다. 키스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자는 입술이 아니라 여인의 뺨에 키스를 하고 있어요. 여인은 입술을 다물었고요. 표정은 묘하게 관조적입니다. 키스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클림트의 특별한 연출이지요. 추상화된 절벽, 눈부신 황금빛, 황홀한 순간의 드라마, 클림트의 신비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클림트는 특이하게도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클림트의 삶은 꽤나 단순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비엔나 분리파 운동 이후에는 다른 공적인 활동의 기록은 없습니다. 사교적인 모임도 피해 다녔고요. 예술가들과의 교류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클림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여성들과의 관계나 성적인 문제에서 과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논란이 있었지만 클림트는 자신의 일을 꽤나 신중하게 관리했고요. 사생활을 감추고 스캔들을 피했습니다. 1918년 클림트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클림트 나이 56이었습니다. 클림트의 마지막 순간 곁으로 에밀리 플래게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클림트를 지켜줍니다. 같은 해에 28살의 에곤 실레도 클림트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예술의 혁신을 모색했던 동지들, 비엔나 분리파의 주축 멤버였던 오토 바그너와 콜로몬 모조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지요. 부채를 든 여인, 클림트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작업실 이젤에 놓여져 있던 그림이죠. 부채를 든 여인은 클림트 후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중국풍의 모티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클림트는 키스를 비롯한 자신의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클림트의 작품들은 오늘날 수많은 상품으로 응용되고 재탄생합니다. 클림트는 일상의 문화로 스며들었습니다. 생전에도 유명 작가이기는 했으나 클림트는 사후 50여 년까지 큰 관심과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림에 등장하는 나체, 노골적인 섹슈얼리티가 계속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클림트의 동료이며 제자였던 에곤 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클림트의 작품들이 재조명되면서 클림트는 한순간에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됩니다. 외설과 자극적인 섹슈얼리티의 논란에 묻혀있던 클림트가 지금은 아름답고 관능적인 낭만이 되었습니다. 클림트가 남긴 아름다운 천상의 빛과 인간의 육체가 만들고 있는 관능의 신비,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